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반복되는 하루,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위에서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신 적 없으신가요? 언제쯤 이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꿈, 경제적 자유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탐색해볼 이야기는 바로 파이어족입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즉, 경제적 자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죠. 이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제법 익숙하지만 그저 돈을 많이 벌어 일찍 은퇴한다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섭니다. 그 안에는 각자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이 녹아있는 실로 다양한 길이 존재합니다. 마치 성공이라는 단어가 사람마다 다른 그림을 그리게 하듯 파이어족의 모습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양한 파이어의 유형들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며 이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께 자신만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영감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지식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의 지식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적 자유를 향한 5가지의 다채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모든 파이어의 기본이 되는 길, 전통적 파이어입니다. 파이어족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셨다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개념일 겁니다. 이 길의 핵심은 바로 4%의 법칙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통계적인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는 1990년대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연구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로 은퇴자금 운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내가 모은 총 은퇴 자산에서 매년 4%씩만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투자 수익을 통해 원금이 고갈되지 않고 평생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통계적 분석입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른 변수는 존재하지만 이 원칙은 막연했던 조기 은퇴의 꿈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25의 법칙이 파생됩니다. 4%는 분수로 25분의 1입니다. 즉, 내가 은퇴 후 1년 동안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비의 25를 곱한 금액. 바로 그것이 당신이 달성해야 할 최종 목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은퇴 후 연간 5천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5천만 원의 25를 곱한 12억 5천만 원이 바로 전통적 파이어를 위한 목표 금액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 금액을 달성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노동소득 없이 투자 수익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12억 5천만 원이라는 목표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보통 연 수입의 50% 이상, 많게는 70에서 80%에 달하는 금액을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수입은 최대한 늘리고 지출은 극단적으로 통제하며 오직 목표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치 60에서 70년대 허리띠를 졸라매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쳤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열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 그리고 현재의 즐거움을 기꺼이 미래를 위해 유보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가장 정석적인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처럼 거대한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일과의 완전한 단절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길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스타 파이어입니다. 이름에서 낭만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바리스타 파이어는 전통적 파이어만큼의 자산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현재의 스트레스 가득한 주된 직업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을 마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원치 않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모아둔 자산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만으로는 생활비 전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비교적 시간 부담이 적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꼭 카페의 바리스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말에만 도예를 가르치는 강사, 좋아하는 물건을 파는 작은 온라인 삽주인, 혹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건 모두가 바리스타 파이어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선택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완전한 은퇴와 현역 직장인 사이의 현명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전략입니다. 주된 수입원은 투자 자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계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로우며 동시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사회와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자아실현의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와 재정적 현실 사이에서 현명한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타협이고 뭐고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을 위한 가장 빠르고 극단적인 길, 세 번째 여정은 바로 린파이어입니다. 린이라는 단어는 기름기 없는, 마른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 의미처럼 린파이어는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여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형입니다. 전통적 파이어가 비교적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가정한다면 린파이어는 그 기준 자체를 대폭 낮춥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생활비를 2,400만 원, 즉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25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필요한 목표 자산은 2,400만 원의 25배인 6억 원이 됩니다. 전통적 파이어 목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목표 금액이 확 낮아지니 달성 시기를 극적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단기 탈출을 위한 전략인 셈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가장 빠른 자유를 얻는 대신 감수해야 할 부분도 명확합니다. 첫째, 철저한 미니멀리즘과 절약 정신이 삶의 기본값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덜 쓰는 수준을 넘어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거나 최소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완충력, 즉 버퍼가 매우 낮습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물가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거나 투자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생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린파이어는 단순한 재정 계획을 넘어 나는 과연 최소한의 삶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필요한 양날의 검과 같은 길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균형을 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네 번째 여정, 슬로우 파이어가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목표 달성을 위해 너무 서두르거나 현재의 삶을 과도하게 희생하지 않고 보다 긴 호흡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목표 자산의 규모는 전통적 파이어와 비슷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연 수입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대신 30%나 40% 정도를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삶도 충분히 즐기는 것이죠. 가족과의 소중한 여행, 적절한 수준의 외식, 나를 성장시키는 취미 생활 같은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은퇴 시점은 전통적인 파이어보다 늦춰집니다. 30대의 급진적인 은퇴보다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중반, 즉 일반적인 정년보다는 5년에서 10년 정도 일찍 은퇴하는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로우 파이어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지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낮지는 않아 당장의 탈출보다는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균형을 제시하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여정입니다. 앞서 소개한 유형들과는 또 다른 아주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접근 방식, 바로 코스트 파이어입니다. 코스트 파이어의 핵심은 보그리의 마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먼저 최종 은퇴 목표 금액을 정해둡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모아둔 투자금이 더 이상 추가 저축을 하지 않아도 복리 효과만으로 스스로 불어나서 목표 은퇴 시점에 최종 목표 금액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바로 그 코스트 지점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저축의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마치 배가 해안선을 따라 엔진을 끄고 관성으로 항해하듯 당신의 자산은 시간의 힘을 빌려 스스로 목적지까지 굴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축을 멈춘 코스팅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저축에 대한 압박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딱 현재 생활비 정도만 벌 수 있는 부담 없는 일을 하거나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다른 활동에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대 중반의 코스트 파이어 지점에 도달했다면 60대의 최종 은퇴 자금이 마련될 때까지 약 20년에서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축 강박 없이 훨씬 자유로운 반은퇴 상태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충분한 투자 기간, 즉 시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시작할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저축에 대한 부담을 일찍 덜어내고 삶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싶을 때 고려해볼 만한 아주 현명하고 매력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통적 파이어, 바리스타 파이어, 린 파이어, 슬로우 파이어, 그리고 코스트 파이어까지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5가지의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다채롭고 다양한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파이어족이라는 막연한 타이틀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유형들 속에서 나의 가치관, 나의 재정 상황,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과 가장 잘 맞는 길은 무엇일지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나는 어떤 방식의 삶을 위해 연간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그래서 나의 최종 목표 자산은 얼마인가? 나는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야말로 막연한 꿈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맞는 나만의 파이어 로드맵을 그리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정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